이번에는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단순하게 카프카에 대해서 다루어 봤죠. 단순하게 단일 서버에 대해서 카프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카프카라는 용어는 이제 브로커라는 용어로 말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종의 카프카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단 하나의 카프카 서버만을 구동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주키퍼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의 카프카 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CLI가 네, CLI를 좀 쳐야 돼 가지고 많은 이렇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터미널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하기 전에 먼저 초기화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용했던 부분은 이쪽이니까 가지고 로그도 한번 지워주고, 그리고 이쪽에 신추라고 하니까 네,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할 때마다 맨날 까먹어가지고 네, 길게 보는 게 편하니까. 네, 현재 뭐 자바로 된 아무런 포트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MySQL D가 왜 적혀져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차피 로컬 쪽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리소스를 맡길게요. 삭제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켜지는 옵션으로 되어 있나 보네요.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프카를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카프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브로커 아이디라는 값입니다. 브로커 아이디는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카프카 서버의 고유한 이름 같은 네, 설정 값이고, 이제 이러한 카프카 서버 하나에 대해서 각각 브로커 아이디는 고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카프카 서버를 3개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 1번, 2번, 그리고 3번 다 각각 포트 번호가 다르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런 설정은 다 냅두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로그 딜스라는 카프카에 대한 로그가 저장이 되는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다른 값을 지정을 하였죠. 왜냐면 이 값이 만약에 같은 값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그냥 카프카 로그까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만 쓰여져 있으면, 이 3개의 프로퍼티스가 다 그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 첫 번째 서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활하게 시작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서버를 실행을 할 때 이 카프카 로그스라는 파일에서 이제 메타 프로퍼티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 메타 프로퍼티의 브로커 아이디가 기존에 뭐 한 개라도 존재를 한다면 이제 이미 브로커가 이미 사용 중이다 뭐 이런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로그가 저장되는 경로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직접 보는 게 더 편하니까. 주키퍼 바로 실행을 해주고요. 이제 주키퍼 포트 2081번 사용 중입니다. 그 다음에 카프카를 바로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어야겠네요. start h 가지고 configure에다 server run properties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설정으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복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 보면 9001번 원활하게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프카 로그 보면 서버 1이라는 네이밍에 카프카 서버 한 개 실행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 메타 프로퍼티라는 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브로커 1, 버전 1, 뭐 플러스 아이디는 뭐 이렇게 설정이 된다. 이렇게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서버 2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서버 2로 실행을 하는데 문제는 현재 로그 딜스 경로가 서버 1입니다. 하지만 브로커 아이디는 다르고 리스너에 대한 값도 다릅니다. 실행을 시키면 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뜹니다. 왜냐면 configured broker ID 2 doesn't match stored broker ID 1번이라고 하네요. 매치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브로커 아이디는 되게 고유한 값으로 사용이 되고, 이에 따라서 로그들도 다 각각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원활하게 실행되고, 3 보도록 하죠. 네, 3도 뭐 다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서버 1, 2, 3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슨 값 보면 여기도 1, 2, 3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 3개의 카프카 친구들은 지금 이제 1, 2, 3로 하나의 주키퍼에 대해서 보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선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주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화된 이런 카프카 브로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주키퍼 내에서는 이제 이런 방금 생성된 이 브로커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뭐지?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메시지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죠. 메시지를 생성하기 전에 이제 카프카 1, 2, 3에서 각각 리스닝을 하고 있어야겠죠. 기존에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토픽스라고 프로듀서고요. 컨슈머로 해가지고 9100 토픽 처음부터 from beginning으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원이 뜨네요. 네, group ID error, running patch, metadata 이거 아마도 토픽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토픽을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하고 삭제를 완전히 삭제를 해가지고 토픽도 삭제됐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카프카 보여드고 뒤쪽으로 가서 토픽 좀 sh 그걸로 테스트 보도록 하죠. 네, 문제없이 있는데 metadata variables id 2 뭐 어떤 에러가 뜬 거 같네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왜 뜨는 거지? 네. 제대로 동작을 하네요. 네. 뭐 어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동작하고 꺼지지 않고 계속 리스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이쪽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3로 켜졌습니다. 문제없이 켜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토픽을 발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리스트 확인해도 네,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프카가 이제 분산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이게 제가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걸 이제 브로커
이라기도 하고 뭐 브로커 클러스터라고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봤자 결국에 최종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이제 주기퍼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에 관련된 것을 이제 주키퍼에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키퍼에 연결된 이 브로커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그러한 뭐 이 토픽들 뭐 조회를 했을 때도 뭐 어차피 이 로컬호스트 9092번에 연결되어 있는 주키퍼에서 토픽을 가져오니까 결국엔, 그래서 어떤 포트로 실행을 시켜도 문제없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 이제 토픽 자체를 이제 9003번에다가 생성하는 이 명령어를 전송을 해도 뭐 9001번, 9092번 뭐 이쪽에 다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토픽은 주키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리스닝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한번 토픽 이벤트를 한번 발생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아까 콘솔 프로듀서가 되겠고, 서버는 로컬에서 9001번 왼쪽 가장 왼쪽에 있는 유놈이 되겠죠. 9001번에 토픽은 테스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꺽쇠 표시 나오고요. time first 하면 짠, 이렇게 3개 다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 매개체인 주키퍼에서 이제 연결된 모든 브로커들에게 이렇게 다다닥 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시성으로 이렇게 다 이벤트를 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해도 네, 이쪽 두 개서 뜨겠죠. 네, 끄고 있으니까 지금 이벤트를 감지를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켜보도록 하면 네, 세컨드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에 저장을 했지만,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는 이런 이벤트들을 이제 디스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벤트 리스닝을 하고 있지 않아도 다시 실행을 시키면 그 디스크에서 읽어오기 때문에 결국에 데이터가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읽고 있지 않아도 다시 실행을 시키면 from beginning이니까 처음부터 다 읽어온 거죠. 근데 from beginning 말고 읽은 이후에 대한 이벤트만 읽게 하는 그 옵션도 있습니다. 이 옵션 네이밍을 까먹었는데, 그렇게 하면 high first는 뜨지 않고 읽지 않은 second부터 뜨게 됩니다. second부터 뜨는 이유는 이제 브로커는 이제 읽은 이벤트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을 다르게 줘가지고 읽은 이후에 이벤트를 가져와줘 하면 그 옵션을 이제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그 오프셋 이후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하면 뭐 어떤 걸 적어도 이런 식으로 막 가게 됩니다. 네, 카프카에서 이렇게 여러 개 서버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파티션 좀 이론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사실 파티션을 제가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파티션이 저장되는 개수 정도인데 제가 그 파티션을 한 개씩 다 볼 수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테스트를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파티션은 일단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늘릴 수는 있습니다. 늘려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 있는데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릴 때는 되게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늘려야 되고, 보통은 이제 토픽당 파티션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브로커의 수에 맞추거나 아니면 이제 배수값으로 설정을 하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픽이 10개 있으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지금
헷갈리네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블로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헷갈려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헷갈리네요. 어, 근데 사실 그냥 링크드인에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자기들 경험상으로는 이제 용량을 뭐 6기가 아래로 뭐 유지하는 게 좋다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 부분은 뭐 블로그에 추가로 저장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다를 것 같습니다. 파티션은 제가 여기서 영상을 통해서 실습하는 연습을 모두를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뭐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다중 클러스터 운영하는 방법 좀 촬영해 봤습니다.